네, 이제 지구 공전에 따라서 연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을 봐주세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지구가 빙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계절변화가 나타나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 자, 위에는 북반구고 아래는 남반구죠. 이 개념 다 알죠? 북쪽에 있는 반쪽짜리 원, 밑에 남쪽에 있는 반쪽짜리 원,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북반구, 남반구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지구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6월 21일경에는 태양이 이쪽에 위치해 있대요. 근데 이쪽에 위치했으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예요. 어디에 더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쏘이고 있죠? 이거 개수만 봐도 훨씬 더 북반구에 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그리고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여긴 여름이고 여긴 겨울이에요.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 그래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때를 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자, 근데 12월 21일경력이에요.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12월 21일경에는 볼게요. 자, 이게 적도가 이렇게 있네. 여기가 북반구고 남반구네. 자, 남반구가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북반구는 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12월 21일경에는 여름이고, 그리고 북반구는 겨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때 동지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자, 어떤 시기에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 공전에 의한 연변화예요. 기온의 연변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중간에는 가을과 봄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주면은 여러분,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라는 게 앞으로도 좀 간간히 나올 거예요. 자, 북해기선은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는 북해기선이 있고 남반구에는 남해기선이 있거든요. 근데 볼게요. 자,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 일자로 그냥 쭉 내리쬐는 거야. 이때 가장 바로 직각으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셀 때가 제일 세겠죠. 그 부분이. 그쵸? 근데 그 부분이 북해기선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남해기선까지밖에 못 갑니다. 왜냐?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해기선은 북이 23.5도 그리고 남해기선은 남이 23.5도입니다. 이거 가로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울어진 만큼 태양이 직방으로 셀 수 있는 거야. 북반구 여름 하지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해기선이 뭐냐? 회기선. 돌아다닙니다. 가장 내리꽂는 이 가장 기온이 높은 그 지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회기선이에요.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온다. 북해기선. 남쪽으로 갔다 내려온다. 남해기선.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세요. 네. 자, 다음. 자, 기온은 당연히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일사량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볼게. 자,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적도가 뭐야? 적도가 이 중간에 있는 거지. 우리 뭐라고 배웠니? 이 적도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했어? 기온이 일단 이거부터 쓰자. 기온이 낮아지죠. 네, 낮아집니다. 왜? 지구는 둥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이게 지구야. 지구는 둥글어. 근데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나눠졌어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 태양이 비추네. 근데 지구는 둥글어. 그래서 둥글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는
햇빛을 수직에 가깝게 받습니다. 직방으로. 그래서 열이 좁은 지역에 집중돼요. 일사량이 뭐 태양복사 에너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히 분산돼서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스듬히 받는다. 열이 분산된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겠니? 태양 에너지가 더 약하게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이 1학년 때 많이 배웠었죠.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그래서 둥글기 때문에 일사량을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받으면은 그 면적이 달라져요. 비스듬히 받는다고. 그래서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진다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열적도라는 이야기가 나왔네. 열적도. 열적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적도는 고정돼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똑바로 볼게. 자,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지. 적도는 0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공전한다 했지. 태양이 이렇게 있다. 내리세. 그치? 그러면 적도가 가장 센 게 아니지. 기울어져 있잖아. 근데 태양이 이렇게 직각으로 도달하는 곳이 적도가 아니네? 그럼 여기가 가장 기온이 높겠지. 그치?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지구가 자전하니까 쭉 한 바퀴 돌면 이쪽을 기준으로 이곳이 제일 기온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열적도라고 합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적도, 열적도.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30쪽을 봐주세요. 페이지 30쪽? 30페이지 봐주세요. 30페이지 옆에 열적도 써있죠. 볼게요. 자, 경도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설이다.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 열적도가 가장 최북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위 23.5도 북해기선. 남쪽으로 가장 최남단으로 갈 수 있는 게 23.5도 남해기선이라고 했죠. 네, 이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열적도예요. 열적도. 네, 이 열적도에 따라서 위아래로 달라진다고. 자,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익숙하지? 통합사회 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점점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기후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지금부터 주구장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금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에 그림 2번을 같이 본 거예요. 네. 그림 3번도 보면은 점점 등분선을 보면 등분선이 점점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자, 다음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윈드. 자, 바람은 얘들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바람 볼게. 자, 바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공기가 움직이면서 우리를 딱 치잖아. 그 바람 분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쐬고 있지? 시원해? 이게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왜 나타나냐?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 자, 이 칠판을 통해서 볼게요. 자, 일단 쓸게요. 자, 땡땡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 바로 기온 차이예요. 바람은 기온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압. 그 공기의 압력을 말하거든요. 그 공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공기가 되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 그럼 기압이 높은 거죠. 근데 별로 없어. 그럼 기압이 낮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압을 볼 때 고기압이 뭘까? 자, 고기압은 이렇게 지표를 기준으로 이 지표면에 공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공기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 그래서 굉장히 기압이 높은 겁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기압이 센 상태, 공기의 그 밀도가 높은 상태, 이게 바로 고기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저기압은 반대로 보겠니? 지표면을 기준으로 공기가 별로 없어. 기압이 약한 거야. 공기 밀도가 낮아. 그래서 이거를 저기압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고기압과 저기압 알겠어요? 이 기압의 의미 알겠어요? 근데 이 기압이 기온에 따라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고기압은 어떨 때 많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기온으로 따지면은 어떨 때? 기온이 낮을 때. 그리고 저기압은 기온이 높을 때. Why? 왜? 우리 배웠다. 뜨거운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지? 내려간다는 성질이야? 올라간다는 성질이야? 자,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내가 뜨거워지면 막 올라가. 우리 주전자 끓이잖아. 김이 막 나오지. 그게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거야. 점점.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 한 지표면이 뜨거워져. 막 여기가 막 데펴지네. 데펴지네. 그럼 여기도 공기들이 어떻게 된다 했지? 위로 막 올라간다고 했죠.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여기 공기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되게 낮아지겠죠. 그럼 저기압을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자, 반대로. 자, 고기압. 거기가 어떤 지표면이 다시 어디가 굉장히 콜드해. 되게 추워. 그럼 그 공기들이 무거워진다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막 내려가 공기들이. 이 지표면이 막 이렇게 모이겠네. 이렇게 모여. 우리 친해 모여. 지표면 기준으로 공기 밀도가 되게 높아. 이게 뭐야? 바로 이게 여기 고기압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람은 왜 일어나냐? 지울게요, 바로. 자, 바람은 과연 왜 일어나냐 볼게요.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네. 땅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베리아야. 여기가 한국으로 치자. 이해가 되니? 자, 근데 시베리아 겨울이 됐네. 어디가 더 추울까? 시베리아랑 한국 중에서. 그쵸, 시베리아가 훨씬 더 추워요. 완전 내륙에다가 더 고緯도니까. 그래서 여기 공기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와, 야, 춥다. 내려가자. 자, 겨울에 한국은 어때요? 비교적으로 써야 돼. 시베리아보다 어때? 비교적 따뜻하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보다 적습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여기가 공기 밀도가 지표면 기준에 공기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 그 여기 엄청나게 기압이 낮아. 그 여기가 뭐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죠. 그 여기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물은 어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왜냐?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양히 공기 밀도가 높고 공기 밀도가 적죠. 자연의 이치예요. 그 수평적으로 봤을 때 공기가 많은 것들이 공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기온 차이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 공기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차이가 크다고. 얘가 훨씬 더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아. 그러면 그 경사가 생기겠죠. 이거 무시해. 아무튼 이해가 됐습니까? 기온 차이에 의해서 어디가 더 따뜻하냐, 어디가 더 차갑냐에 대해서 고기압, 저기압이 생겨. 고기압이 생겼다, 저기압이 생겼다. 근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때 나타나는 게 그 움직임이 바로 바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보자. 바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게 한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으로 분다. 그리고 또 쓸게요. 자,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이 어디라 했죠? 네, 고기압입니다. 그 옆에, 그 밑에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은 뭐라 했죠? 네,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바람 이해가 됐나요? 바람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자, 다음 강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rain. 자, 볼게요. 자, 우리 강수는, 그러니까 비는 어떻게 내린다고 했죠?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내린다고 했죠? 얘기했는데 강수, 응? 강수. 자, 강수는 어떤 또 이렇게 땅이 있어, 지표면이 있어. 지표면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기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공기 덩어리들이 있어. 근데 이 공기 덩어리들이 뭐 이산화탄소, 뭐 산소, 규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강수를 일으키는 강수의 근원은 뭐겠니? 수증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수증기가 지표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이걸 바로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자, 이건 편하게 들어. 자, 우리 공기의 수평적인 흐름은 뭐라 했지? 바람이라 했죠. 공기의 수직적인 흐름은 기류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 상승하니까 상승기류. 밑으로 내려가면 뭐겠어? 하강기류겠죠. 아무튼 자,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 수증기들이 뭐 위로 올라가요.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알아야 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만 일단 알아도. 자, 여러분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어떻게 된다 했죠?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수증기, 기체죠. 이 기체인 수증기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상승을 해. 상승하면서 주변 그 기온은 어떻게 돼? 낮아져. 여러분, 기체가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결이 됩니다. 응결. 이해가 됩니까? 자, 위로 올라가. 또 어떤 지점에서 응결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응결이 되면서 액체로 변하겠죠. 액체. 그쵸? 이 물방울들이 생겨. 그 물방울들이 모인 게 뭐야? 바로 구름입니다. 자, 구름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생겼어. 아, 무거워져. 내려. 그게 뭐야? 바로 그게 강수입니다. 강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걸 알아두고 한번 또 볼게요. 자, 강수. 자, 대기 중에 뭐가? 뭐 이산화탄소, 규소, 산소? 아니에요. 수증기다. 수증기. 보이나? 네, 수증기가 눈, 비, 우박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걸, 그런 게 다 강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강수량에는 비, 눈 다 합쳐진 거예요. 강수량이 강우량, 비의 양, 강설량, 눈의 양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강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마칠 겁니다. 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 4번 함께 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작년에 했는 거 또 하는 거야. 볼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볼게요. 자, 여기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이해가 됩니까? 자, 지표면인데, 자, 태양이 엄청나게 세게 비추.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 그날. 그래서 굉장히 지표면이 데워집니다. 뜨거워져. 엄청나게. 자,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했죠?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게 강제로 뜨거워지는 거야. 햇빛에 의해서. 계속 뜨거워져.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생겨. 그래서 비를 막 내려. 이게 바로 무슨 강수냐? 대륙성 강수입니다. 네. 자, 이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현상, 이게 대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성 강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열대기후의 스콜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소나기. 이것들이 바로 다 대륙성 강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지형성 강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쨌든 수증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햇빛에 의해 상승한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두 번째, 이거는 지형에 의해서 상승한 겁니다. 자, 습한 바람,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바람이 이렇게 오네. 이렇게 와. 근데 이렇게 딱 오는데 뭐 갑자기 산을 만났네. 뭐 이렇게 뚫어? 아니지? 그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자, 올라가면서 또 해발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네. 그럼 액체인 이 공기들은 응결되겠네. 액체가 모이겠네. 구름이 생기겠네. 비가 오겠네. 이게 바로 지형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생긴 거죠. 이걸 바로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의해서도 강수가 내리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자, 전선성
답을 얘기해버렸네. 전선성 감소입니다. 자, 전선이 뭐냐? 우리 한국과 일본, 한국군 전쟁할 때 한국군이 있고 일본군이 있어. 자, 대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전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 공기가 있어, 뜨거운 공기가 있어. 둘이 대치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전선이다, 전쟁 중이다. 전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찬 공기는 어떻다 했어? 무거워. 그 밑으로 막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어. 뜨거운 공기는 어때? 가벼워.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근데 그 두 개가 맞나봐. 그럼 찬 공기를 타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때 이 올라가네 수증기를 먹으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다 쳐봐. 그럼 또 해발고도 높아져, 기온이 낮아져, 구름이 생겨, 비가 내려. 그게 바로 전선성 강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수렴에 의한 상승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지역에 우리 일기도상에서 고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 혹시 아세요? 일기예보 보면은 HL, 하이, 로우 이렇게. 근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어떤 지역에 이렇게 또 저기압이 있어. 어떤 지역에 고기압이 있네, 또 고기압이 있네, 또 이렇게 저기압이 있네. 고기압, 저기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가 뜨거워지면 저기압이고 어디가 차가워지면 고기압이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있어요. 근데 우리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럼 모든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죠. 이해가 돼요? 그럼 어때? 수렴하지. 수렴해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수렴에 의한 상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어딘가에 고기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근데 그때 바람이 막 오네. 그쵸? 근데 만나서 이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수렴에 의해서 상승이 한대. 이걸 바로 저기압성 강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처음에 뭐였어? 네, 대륙성 강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니? 지형에 의해서 강제로 상승한다? 지형성 강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구름이 생겨, 비가 내려. 전선성 강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기압에서 바람이 막 불어. 그래서 그게 마주쳐서 올라가. 수렴에 의해서 상승을 해. 그게 바로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여러분, 강수의 이 4유형 알고 있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이 강수 4개는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강수량은 저희도 지역과 남북이 50도 부근에서 많고 남북이 30도 부근과 극지방에서 적다. 바이 뭐에 의해서 이것만 쓰고 끝낼게.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대기 대순환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대기 대순환과 함께 기후 요인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맞춰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좀 다양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지금이 베이스예요. 기후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둬야지 앞으로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